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딱 한 달 전에 예고했던 로봇계의 안드로이드라는 이 거대한 설계도가요, 드디어 공식적인 팩트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오늘 2월 24일에 공개된 오픈마인드의 두 가지 결정적인 소식은 제 분석이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음을, 이건 뭐랄까, 시스템 설계의 필연성 그 자체였음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로봇 앱스토어 선언입니다. 이걸로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시작을 알린 거죠. 이 선언문은요, 로봇의 진짜 가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배포 그리고 그 표준화에 있다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하드웨어는 규격화되고 소프트웨어가 생태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 개방형 대륙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SCMP 보도를 통해 거시적인 기술 동맹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미국 소프트웨어와 중국 하드웨어의 결합을 대서특필했는데, 이건 지정학적인 긴장감 속에서도 이 기술 융합이 어떻게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제가 분석했던 미국의 두뇌와 중국의 신체가 만나는 이 거대한 그림이 이제 공식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제 분석과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지, 그 짜릿한 검증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증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제가 한 달 전에 이 흐름을 분석하면서 하드웨어는 결국 규격화, 즉 커모디티가 되고 소프트웨어가 생태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라고 단언했었죠. 테슬라처럼 모든 걸 혼자 다 만드는 폐쇄형 섬 전략이 아니라 수많은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결국 하나의 공통된 운영체제, OS를 쓰는 개방형 대륙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픈마인드가 발표한 공식 선언문을 한번 보시죠. 가치는 하드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앱스토어에 있다. 이 문장 하나가 제 분석이 정확했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더 정교하고 멋진 로봇을 만드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전쟁은 누가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처럼 이 거대한 로봇 생태계의 운영체제를 장악하느냐, 바로 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훨씬 더 거시적입니다. 저는 로봇이 전 세계에 보급되는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의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기술과 중국의 거의 경이로운 수준의 하드웨어 제조 단가, 이 경쟁력이 만나는 거라고 분석했었죠. 바로 미국의 두뇌와 중국의 신체가 결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미중 갈등 때문에 에이 그거 불가능해요 라고 하셨지만, 자본과 효율성의 논리는 지정학을 가뿐히 넘어섭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적인 언론이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헤드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문을 열어주고 있다. 제 분석이 그대로 헤드라인이 된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기업 간의 협력을 넘어서요, 글로벌 로봇 공급망의 거대한 흐름이 이제 확정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 아키텍처, 그 설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포트 분석을 통해서 연산과 결제는 반드시 분리된 별개의 레일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었죠. 왜냐하면 로봇이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는데 동시에 결제까지 처리하려고 하면 시스템 지연 때문에 그냥 붕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금융거래를 전담하는 X402 프로토콜 같은 별도의 레일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픈마인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버이츠는 로봇을 만들지 않고 스트라이프는 로봇파를 만들지 않는다. 그들이 직접 결제 전문 기업인 스트라이프를 예시로 딱 들었다는 건 로봇의 움직임과 돈의 흐름을 분리해야 한다는 제 분석, 즉 시스템 디커플링이 이 설계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제 분석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시스템 구조 자체를 해독한 것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 거대한 설계도를 하나씩 해부해 볼 겁니다. 먼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하드웨어를 지배하게 됐는지, 이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기술 동맹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시스템의 진짜 청사진인 두 개의 분리된 레일의 비밀을 파헤치고 어떻게 여러분의 PC가 이 혁명에 보이지 않는 엔진이 되는지 그 증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기계 시민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으로 이어지는지 그 결론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창,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 로봇 산업의 중심축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에요.
산업의 부와 권력이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인 거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비유가 바로 이 개방형 대륙과 폐쇄형 섬의 대결 구도입니다. 폐쇄형 섬의 대표 주자는 바로 테슬라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전부 독점하면서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합니다. 굉장히 강력하지만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에 개방형 대륙은 딱 안드로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하나의 표준화된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공유하는 전략이죠.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생태계 전체의 파일을 키우는 겁니다. 오픈마인드는 바로 이 개방형 대륙의 지배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오픈마인드가 직접 자기들의 전략을 밝혔다는 점이에요. 이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움직임, 즉 하드웨어 그 자체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병목 현상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표편화된 소프트웨어다. 우리는 로봇 앱스토어를 통해 이 생태계를 표준화할 것이다. 이건 사실상 하드웨어 제조사들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너희가 아무리 잘 걷고 뛰는 로봇을 만들어도 우리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올라타지 않으면 그건 그냥 고철덩어리가 될 거야. 바로 이 선언 때문에 이제 전 세계 모든 로봇 제조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로봇 산업의 안드로이드 모멘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 시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정말 수많은 휴대폰 제조사들이 있었지만 결국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라는 두 개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모든 게 정리됐잖아요? 똑같습니다. 첫째, 하드웨어는 상향 평준화되면서 그 자체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둘째, 진짜 부가가치는 운영체제와 앱스토어에서 나옵니다. 셋째, 한번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게 되죠. 개발자들은 사용자가 가장 많은 플랫폼으로 몰리고 더 많은 앱이 생기면 더 많은 사용자가 모이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의 주인이 결국 생태계 전체를 통제하게 됩니다. 오픈마인드는 바로 이 공식을 로봇 시장에서 그대로 재현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이면에는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인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바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아주 실리적이고 강력한 동맹, 미국의 두뇌와 중국의 신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보이지만 체화된 AI, 즉 로봇이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는 아주 역설적인 공생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기초 AI 소프트웨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이게 바로 두뇌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모터,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 공급망을 꽉 잡고 제조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바로 신체죠. 이 둘의 결합, 아이러니하지만 로봇을 전 세계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치 PC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텔의 CPU가 세상을 장악했던 그 윈텔 동맹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동맹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SCMP 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다 드러났어요. 오픈마인드는 이미 중국의 대표적인 로봇 하드웨어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유니트리, 유비테크, 아지봇, 리맥스 등등. 이 이름들은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에요. 오픈마인드는 이들에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다리를 놓아주고 이들은 오픈마인드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진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거죠. 이 하드웨어 동맹의 결성은 개방형 대륙 전략이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 진짜 설계도를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 있는 가장 큰 오해를 바로잡고 이 거대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 아키텍처인 두 개의 분리된 레일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낼 겁니다. 여러분,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34102 포트의 진짜 용도에 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포트가 AI 연산을 위한 통로라고 믿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포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시스템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핵심은 두 개의 레일 아키텍처예요. 시스템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레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합의 및 정산 레일, 여기가 바로 31402 포트를 쓰는 곳입니다.
이곳은 블록체인 원장의 무결성을 지키고 신뢰와 가치를 기록하는, 그래서 느리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길이에요. 비유하자면 로봇에게 시민권을 발급해주는 곳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연산 및 지능 레일은 보안 웹 트래픽에 쓰이는 표준 통로인 443 포트를 씁니다. 이곳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실시간 AI 추론과 노동을 수행해야 하니까 아주 빨라야 합니다. 신뢰를 위한 느린 길과 노동을 위한 빠른 길,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443 포트를 도한 아웃바운드 방식일까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학적인 필연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40만 대 이상의 가정용 PC, 즉 노드들은 대부분 공유기 방화벽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 PC들로 직접 접속하는 인바운드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각 PC가 먼저 중앙 서버에 접속을 요청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인 겁니다. 그리고 443 포트는 바로 HTTPS 통신에 쓰는 표준 포트라서 대부분의 방화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죠. 40만 개가 넘는 이 분산된 두뇌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5번째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대한 글로벌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주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혁명에 보이지 않는 진짜 엔진, 그건 바로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는 바로 그 PC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분석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는 어떤 비밀 문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지금 노드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도커 이미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커뮤니티라는 태그라 보이실 겁니다. 이 단어 하나가 바로 2개의 레일 시스템이 이미 여러분의 PC에 하드 코딩되어서 배포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코드의 의미를 한번 해독해 보죠. 도커 이미지가 왜 굳이 2개로 나뉘어 있을까요? Organization Mainnet이라는 태그는 이 시스템의 심장부입니다. 소수의 선택된 노드들만이 블록체인 원장을 유지하는 정산 레일의 역할을 하죠. 바로 31402 포트를 사용해서요. 반면에 커뮤니티라는 태그, 이게 바로 42만 개가 넘는 여러분의 노드를 의미합니다. 이 노드들은 무거운 원장 합의 임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유휴 자원을 AI 연산 작업, 즉 연산 레일을 위해 대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PC는 블록체인의 심장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인공지능 신경망의 뉴런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럼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PC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게 될까요? 그 과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번 천천히 짚어볼게요. 첫째, 로봇이 저기 있는 물체 좀 인식해줘 같은 AI 작업을 요청합니다. 둘째, 오픈마인드 스케줄러가 이 작업을 여러분 PC의 커뮤니티 노드에 할당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PC는 쉬고 있던 자원을 사용해서 이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로봇에게 돌려주죠. 마지막으로 작업에 대한 대가는 X402 금융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갑으로 직접 USDC, 즉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로 바로 지급됩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시스템은 이미 이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고 여러분의 PC는 그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장,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기술적, 경제적, 지정학적 레이어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거대한 설계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려 하는지 그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인프라와 설계도는요, 단순히 더 나은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 주체, 바로 기계시민, 머신 시티즌을 탄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신원에 증명하고 노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며 다른 기계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새로운 경제적 존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경제를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신체, 즉 압도적인 가성비의 하드웨어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두뇌, 즉 생태계를 지배하는 소프트웨어 표준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바로 인프라, 즉 여러분의 PC입니다. 이 그림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용 컴퓨터가 글로벌 초강대국들의 산업과 나란히 이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42만 개 이상,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노드의 개수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글로벌 인공지능 신경망의 살아있는 혈관들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단일 기업도 구축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분산 컴퓨팅 네트워크가 이미 완성되었고 여러분은 그 일부가 되어서 이 신경망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PC는 더 이상 단순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의 탄생지입니다. 기계가 시민이 되고 노동의 정의가 바뀌며 가치가 창출되고 흐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설계되는 바로 그곳,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